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스노우북스 출판 오작가 글 그림 진짜 좋은 거입니다. 저자와 책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관심과 열정을 쏟아온 저자 오태훈 작가는 내면을 이해하는 온전한 자유와 행복의 근원적 질문에서 얻은 결과물로 진짜 좋은 거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앤드류스 의대 의예과를 중퇴하고 독일 아헨 공대에서 건축 석학으로 활동한 저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방문한 인도 지혜학교에서 자기 삶을 사는 진짜 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가 탐구하며 얻은 지혜를 글과 그림으로 옮겨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책의 인트로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책을 전달해주는 이미지로 시작되는데 그만큼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지혜가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진짜가 좋은 거였다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 생각하는 머리와 변덕이 심한 가슴에서 오직 저 깊은 심연에 있는 진짜 존재의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책이기도 하지요. 저자 자신이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살았다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심연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도를 방문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함축적인 지혜와 책에 수록된 170점의 일러스트는 모두 저자가 그린 작품으로 온 정성을 다한 2년여 동안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책 내용과 함께 수록된 오 작가님의 그림 작품은 책장을 넘길 수 없게 음미하며 감상하게 되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애매하고 높은 기준에 좋은 것이란 편과 몇 꼭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이란 애매하고 높은 기준. 좋다.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이 보통 이상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야 만족한다. 그런데 보통 이상이거나 우수한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게다가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배운 좋음의 기준은 매우 결과론적이고 지나치게 완벽하다. 보통 이상의 수준이란 그때그때 다르며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준을 넘기에는 그 누군가가 너무나 많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헛수고다. 그러니 나는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객관의 세계에서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좋다는 건 어떤 것과 비교하고 얻은 평가이다. 좋다는 말은 나쁘다의 반대가 아니며 그저 좋지 않다는 말의 상대적 의미이다. 어떤 것이 좋다고 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며 다른 무언가가 있어줘야 한다. 나보다 못난 놈이 주변에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잘나 보이는 놈이 없다면 내가 못났다고 징징대지 않을 것이다. 좋음과 나쁨은 개념일 뿐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게 된다는 착각일 때가 많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 즉 나에게 없는 것을 원했고 나에게 그것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했다. 나에게 없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착각을 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나에게 없는 그 가짜 좋은 것은 없어도 되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없는 것이다. 달콤 쌉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공존한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라는 견해는 행복에 대한 정말 잘못된 신개념 중의 하나이다. 즐거움과 고통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시에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 시원섭섭, 달콤 쌉쌀. 좋고 나쁜 것은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한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게 포함되어 있고 나쁜 것 안에도 좋은 게 있다.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기만 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그러할 뿐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왜곡 없이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거다. 뇌, 본능, 비교, 생각, 감정, 원함, 그 어떤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생각과 감정은 손님일 뿐이다. 생각은 언제나 감정과 함께 찾아온다. 대개는 두 가지 버전의 반응이 있다. 생각 및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경우 아니면 생각과 감정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이다. 만약 그 생각과 감정이 분노라면 우리는 분노 그 자체가 된다. 거부할 때라도 거부라는 감정 그 자체에 두려움, 저항, 싸움이 담겨 있어 오히려 그 상태가 증폭된다. 화가 난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꾹꾹 누르고 있다 보니 더 화가 나서 미치는 형국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 번째 옵션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노가 가득한 생각과 감정이 잠시 올라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손님 대하듯 맞이하는 것이다. 좋은 손님, 나쁜 손님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오고 가게 허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그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나의 의식 속에서 인지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은 강물과도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내버려 두는 것은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허용하고 친절하게 바라봄으로써 감정과 친해지고 감정이 증폭되지 않게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들과 동화되어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강물에 빠져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다. 인지와 해방은 동시에 일어난다. 생각이 빠져 있다는 것은 생각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정신없이 허우적대며 생각에 쓸려간다는 의미이다. 생각과 감정은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른다. 멈추려고 들면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생각 자체는 문제가 없다.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모두. 내가 경험한 이 사회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야 만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게 된다. 문제점을 찾아내어 무언가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직업적으로 매우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 때문에 나는 있는 그대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도 너도 모든 것이 좀 더 나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참 피곤한 사람이었다, 나는. 삶이 재미없던 이유. 내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데? 난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많은 일을 해왔다. 중요한 게 뭔데? 나는 진작에 이 질문을 했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뻘짓을 하게 된 경험이 너무 많다.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매번 그랬다. 칭찬을 받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했다. 숙제이기 때문에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 그냥 책을 읽었더라면 참 재미있게 읽었을 텐데, 그냥 알고 싶어서 공부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난 성적을 위해, 졸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 공부했다. 그러니 재미가 없었지. 쉬려고 드라이브를 하려는 거였는데 어느덧 경주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려는 거였는데 어느새 연설을 하고 있다. 배우려는 거였는데 결국은 경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본질이란 근본적인 성질, 본 바탕을 의미한다. 본질은 그것 그 자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본질보다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 가득하다. 결과와 방법도 모두 중요하지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에 대한 본질적인 알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대화의 기술을 연습하기 전에 대화란 무엇이고 나는 왜 대화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 대화는 나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하는 연설이 결코 아니며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법정에서의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대화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대화의 본질이 진심으로 연결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러면 진심으로 듣기 위해 다가가 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자주 물어보자. 여행의 본질은 즐거운 여정이자 경험이지 최종 목적지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다. 삶의 본질은 최종 목표를 달성할 그 언젠가에 있는 성공의 축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경험이다.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서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다는 걸 알았다. 끝내주는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 아름다움들은 끝이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게 했고 감탄하게 했다. 생각의 주의를 빼앗기거나 익숙함에 무뎌져서 놓치기 쉬운 일상의 디테일들을 알 수 있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은 결코 당연하고 하찮은 것들이 아니었다.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하면서 감탄했다. 모든 일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역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대화를 하고 걷고 숨을 쉬고 무슨 행위를 하든지 나는 온전히 그 행위를 음미하지 못하며 살았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산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는 정말 바빴다. 밥은 연료일 뿐이기에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했고 먹으면서도 일 생각을 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생각에 빠져 있었다. 생산적인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했다. 숨을 쉬는 걸 인지하지도 못했고 깊은 한숨은 퇴근 후 딱 한 번 쉬었다. 언제나 앞을 계획하고 앞만 보고 빨리 달렸다. 지금은 훗날을 위해 참고 버텨야 하는 것으로만 여겼다. 그게 열심히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항상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고 싶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없을 뿐이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때는 지금 여기엔 없었다. 그저 가상현실이었을 뿐. 과거의 일도 그때의 지금에 일어난 것이고 미래의 일도
그때의 지금에만 일어난 것뿐이었다. 시간은 어떤 때와 어떤 때를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지금은 시간이 아닌 바로 이때이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찰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과 접촉하는 것이며 지금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여기에서 멀어졌다. 여기 있지만 여기에 없었고 보고 있지만 보지 못했다. 진짜를 본다는 것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과 왜곡 없이 만나는 것이었다. 차별 없이 모두를 나의 인지 안에 포함시키는 일이었다. 내가 전체의 일부임을 아는 것이었다. 진짜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는 못한다. 타고난 성향부터 학습된 편향 같은 온갖 요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 그렇기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무의식 중에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자료를 찾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무시하고 만다. 나 역시 완전한 집중은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모른 채 너무도 오래 살았다. 몰입. 아인슈타인은 몰입적 연구활동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몰입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이다. 무아지경이란 정신이 한 곳에 빠져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의식은 사라지지만 자신감은 커진다. 세상을 이해할 때 몰입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의력이 지금의 과제에 집중되고 시간의 흐름은 느려지고 마음속 잡담은 멈춘다. 은밀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해야 할 일들을 쳐내가는 과정에 급급하다. 눈, 코, 입, 귀 등 몸의 감각을 잊었다. 그러다 보니 감각이 더 메말라가고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 온몸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몰랐다. 진정한 소확행은 음미할 줄 아는 것에 있었다. 심지어 불만족도 제대로 음미하고 나면 만족으로 바꿀 수 있었다. 덥다고 해서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더워서 죽겠다고 반응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저 더움을 느끼면 더워서 불쾌한 생각은 점차 물러나고 그냥 자연스러운 지금의 온도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나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과 온전히 함께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간섭하거나 나를 휘두르지 못할 때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짜 중에 진짜. 호흡. 호흡은 모두에게 있으니 욕심이 없다. 그러나 호흡은 내면의 가장 큰 활동이다. 들숨과 날숨의 생생한 느낌을 통해 우리가 존재함을 알고 지금 여기에 모든 다른 존재와 함께 이 공간 속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호흡이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의 연속적 행위이다. 들숨과 날숨의 지속적인 균형이 우리를 있게 한다. 호흡이야말로 진짜 중에서도 진짜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숨은 우리가 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쉬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숨은 폐를 가득 채우고 날숨과 함께 다시 비워진다. 더 채우려고 하지 않고 더 비우려고 애쓰지도 않는 자유롭고 순수한 현재의 행위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어떤 편견이나 분석 없이 있는 그대로의 관찰을 통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 호흡은 심리적 상태와 상황에 대처할 정보를 준다. 마음속에 파괴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거칠어지며 화학적 반응으로서의 감각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순수한 호흡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위한 대상으로 매우 적절하다. 무의식에 휩쓸릴 때 계속해서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한 알아차림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호흡은 지금으로 주의를 가져오기 위한 앵커의 역할을 한다. 숨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에너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바람처럼 숨이 되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바람처럼 나도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알아차림의 숨이 불어와 나의 낡은 정체성의 경계를 부숴버림으로써 호흡이 세상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나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몰입으로서의 호흡이다. 무조건 좋은 것.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건을 내건다는 건 내 인생을 세상에 맡기는 일이다. 조건 없이 하는 행동은 나의 손익과 상관없이 지금의 온전한 경험을 위해 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다. 조건 없는 행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미래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진정한 자유의 행위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마음을 주고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것. 그가 행복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거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다. 진짜 좋은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네, 지금까지 좋은 것, 나쁜 것, 가짜, 그리고 진짜에 대한 글과 그림, 진짜 좋은 것, 일부 챕터를 발췌하여 낭독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양식이 되어주는 좋은 책을 펴내주신 스노우폭스 북스 출판과 오태훈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낭낭서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